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현타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열심히나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나 잘 될 수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인생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딱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잘라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잘 될 확률이 높다. 내가 이런 거를 지키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 덜을 수 있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덜어냈으니 그냥 앞만 보고 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살면서 현타를 경험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 바로 수용성입니다. 살면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 뭔 말을 해도 안 들어. 결국엔 지가 답이야. 직장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쨌든 뭔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찍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냐면 이게 뭔가 가르치는 게 정말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내가 배울 마음 된 사람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어른을 만났는데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치 가짜 뉴스 찌라시를 보고 그 뭐 요새 젊은 놈들은 정치적 사상이 잘못돼,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짜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닫혀 있다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귀찮거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내가 뭘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귀찮음 뒤에는 뭐가 깔려 있냐?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가 아는 게 충분하고 세상에 그냥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 왜? 한 권 읽고 그거에 있는 게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왁 하고 하는데 다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면 어떨 건데? 책에 적혀 있으면 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책 저자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책 한 권만 읽고 야 그게 정답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게 읽은 거의 뭐 인생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사업의 철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늘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이요,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실천력이에요. 이 실천력만 있으면은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넘어서 일반적인 잘됨을 넘어서는 영역에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그게 바로 수용성이더라고요. 진짜 잘 되신 분들, 진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성공했다는 분들은요,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 다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자산이 부족한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어도 나보다 특출난 점이 있다면은 그 분야에는 정말 귀를 쫑긋하고 배우더라고요. 만족을 모르고 계속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태도가 성공의 핵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읽었던 책이 더 리얼 이건이란 책이거든요. 삼성전자 회장이셨던 고 이건희 회장님의 어떤 본인이 하셨던 말을 글로 옮긴 건데, 이 글을 읽어보면요, 지금도 일본, 미국이 저희보다 경제 규모도 높지만 그 당시는 압도적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총수임에도 일본, 미국을 보면서 막 배우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평가가 사람마다 갈릴 수 있겠지만 보면서 느낀 생각은 저렇게 만족을 모르고 계속 배우려는 태도가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나? 이대로 가면 잘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그 고민이 진짜 유의미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열린 마음으로 틀렸을 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고 결국 잘 될 겁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바로 열정의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냐고 말을 할 때 열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막 뭔가에 막 뜨거운 열정, 진짜 막 끌어올라서 와 미치겠다 하는 열정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근데 평생 하나에만 미쳐 있을 정도로 막 열정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그런 목표가 있으세요? 대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연인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열정 막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조금해서 뜨뜻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열정은 기본적으로 식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필요한 열정이란 뭐냐? 얼마나 뜨거운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 얼마나 오래 태울 수 있냐입니다. 그릿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동의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 만에 인생 바꾸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길 시간이 아닌 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인내에 대한 시간 지평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콘텐츠를 점점 쇼폼, 짧은 1분 미만 콘텐츠만 소비하려고 하고요. 그 콘텐츠 중에 어떤 게 유행하냐? 빨리 부자 되는 법. 이런 것들이 유행해요. 즉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인내의 시간 지평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워런 버핏 투자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어요. 빌 게이츠 사업 몇 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십 년 했잖아요. 진짜 빠르게 세계 1위 부자를 찍은 일론 머스크 사업 언제부터 했을까요? 1995년부터 했어요. 30년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막 반짝하는 사이에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10년, 20년, 30년에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열정의 정도가 계속 이렇게 뜨겁게 펄펄 끓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계속 뜨겁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꾸준하게 계속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정의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을까?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입니다. 뭐라고요? 게임. 게임하듯이,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게임이다. 여러분, 게임에선요, 필연적으로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 즉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깨는 게 어때요? 재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깨고 문제를 물리쳐야 내가 성장하고 돈도 벌고 레벨업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만나는 거를 재미로, 보상의 기회로 여기면서 현실에선 어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의 또 다른 특성이 뭐예요? 처음부터 보스몹을 만나지 않습니다. 보스몹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잘할 때까지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깨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이플 스토리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뭐 달팽이 잡잖아요. 처음에는 달팽이 잡다가 나중에는 슬라임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골렘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골렘이 최종 보스가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레벨 1 처음 딱 나온 사람한테 골렘이 오면 어떡해요? 그 재밌습니까? 밸런스 똥망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런 게임을. 그런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열정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게임처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게임처럼 느낄 수가 있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적정 난이도별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다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 이렇게 하위 과제로 나누면 인생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꾸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이 막 너무 뜨겁다, 미친 듯이 끌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 그게 꺼졌을 때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끔은 좀 지루하고 가끔은 좀 열정이 식기도 하는데 꾸준하게 셀프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적정 난이도의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밀은 집착입니다. 뭐라고요? 집착. 앞서 제가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용성,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목적이 본질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식당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이겠죠. 크리에이터의 본질은 뭘까요? 좋은 콘텐츠겠죠. 서비스업의 본질은 뭘까요? 고객 만족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할 거는 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본질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 본질에 집착하고 있느냐? 나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에 정말 무섭게 집착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더 리얼 이건희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이 말로 유명하잖아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굉장히 변화를 추구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에는 좀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했을 때 삼성이 망해가고 있었냐? 아니에요. 삼성은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1등이었습니다. 그냥 종합으로 1등이 아니라 각 하나 사업부가 거의 대한민국 다 1등이었다고요. 근데 왜 바꾸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아.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미국 어떤 가전제품 업계를 갔는데 삼성 세탁기인가 냉장고인가가 저 구석지에서 삼류 제품 취급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1위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래서 1위에 대해서 집착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왔던 경영의 모토가 뭐냐? 양보다 질이다. 많이 팔려고 하지 마라. 품질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삼성 옛날에 핸드폰 애니콜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분량이 나오니까 150억어치 핸드폰을 전부 다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퍼포먼스 장난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1위를 향한 집착, 본질에 대한 집착이 지금의 글로벌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반도체에선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삼성전자를 만들 수 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 본질에 대한 집착은 어렵습니다. 150억을 태웠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식업을 해요? 본질, 맛에 대한 집착을 유지하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맛있는 거 하려면 비싼 재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값이 부담이 될 수 있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거를 극복하고 힘든 걸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대한 집착을 가질 때 결국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본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용성. 자신이 아는 게 전부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모르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움을 탐구하는 열린 마음, 그런 태도가 성공을 결정한다. 두 번째, 열정의 지속성.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미친 듯이 100도씨로 끓어오르는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조금 뜨뜻미지근하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지속성. 그 지속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인생을 게임으로 바라보자. 게임의 특징이 뭐다? 적정 난이도의 적을 만난다. 너무 한 번에 센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과정을 여러 하위 단계로 쪼개서 미션 클리어하듯이 쪼개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본질에 대한 집착. 쓸데없는 거, 비본질적인 거, 그런 것을 하느라 그냥 분주한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핵심 요소, 내 업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국 잘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생각에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결국엔 잘 됐으면 하는 친구,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아마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